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최고의 아마고교 야구 전문 탐사보도 매체죠. 야반도주와 함께 2023년 상반기 고졸신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야반도주 유효상 대표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재 고교 유망주들의 랭킹을 좀 따져보고요. 장단점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머니볼에서는 5월 31일 야반도주가 공개한 2023 고교야구 탑30 2차 황금사자기를 두고 유효상 대표 전화 연결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순위가 좀 매겨졌는지, 어떤 선수를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교야구 최고 정보망을 자랑하는 야반도주를 운영하고 있는 유효상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근황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선수들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제가 소식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출장을 너무 길게 다녀와서, 요즘 이렇게 조금 이제 쉬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눈에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월에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에도 막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손윤 씨와 이제 나눠져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네. 같이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서로 가는 데가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3월 이마트배가 있었고 5월에는 황금사자기 야구대회가 끝났습니다. 두 차례 야구대회에서 좀 예년과 달라점이나 전반적인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실상 지난해랑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네. 신세계 이마트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신세계 이마트배가 워낙 잘 만들어진 대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승전 역시도 인천. 예, SS 랜더스필드. 예. 그렇죠.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다 보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수많은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허.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는 이마트배예요. 왜냐하면 이마트배 대회 자체가 뭔가 이게 약간 좀 세속적인 말입니다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크게 뭔가 우승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월이면 벌써 이제 윈터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각 이 학교나 선수들이나 지역별로 뭉쳐서 이 대회가 시작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또 이 주말 리그도 동시에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초점이 이마트배에 네.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이마트배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금사자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구위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조금 뭔가 애매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마트배가 상금도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이잖아요, 우승하면.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금사자기가 조금 선수들의 능력치가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외에 비해서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배에서 정점을 찍고, 네. 마지막 대회인 봉황대기까지 네네네네. 얼마나 덜 떨어뜨리냐가 이 선수가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황금사자기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선수들이 저 선수 구속이 좀 떨어졌네?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모든 학교의 초점이 이마트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산고의 원상현 선수라든지 인천고의 김태견 선수, 이런 선수들도 본인이 낼 수 있는 구속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상현 선수는 몸이 안 좋았던 거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네. 요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고교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네. 전반기 주말리그의 우승팀은 네. 황금사자기와 청룡기 두 대회를 다 나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하면 청룡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황금사자기하고 청룡기가 약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대회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황금사자기에는 신세계 이마트를 바로 뒤에 열리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이 팀들이나 선수들이 많고, 네. 청룡기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이제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황금사자기에 나오는 팀들이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배 대회는 어떠냐? 그렇죠. 7월 달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배 대회는요. 네. 청룡기에서 3위 안에 드는 팀이 나가는 거예요. 청룡기가 아니죠. 이 후반기 주말리그에서 3위 안에 드는 팀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 개의 대회가 예. 변별력이 없어지는 대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신세계 이마트배랑 동환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팀이 참여하니까 예. 이 나머지 세 개의 대회는 정말 그러면 강팀끼리만 붙여보는 것도 좋은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지금처럼 여러 팀들을 다 나눠서 집어넣게 되니까 되게 애매한 대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황금사자기에는 조금 애매한 팀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 청룡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팀들은 황금사자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무리를 하거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통령배를 못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공황대기 잠깐밖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운에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죠. 네네네. 그 심지어는 이번 황금사자기 결승전은 오전 10시에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방송 차원에서 조금, 협회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프로야구 중계를 피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오전 10시에 했을 때 선수들의 몸 상태는 누가 책임질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연 오전 10시에 누가 야구를 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가 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대한야구협회 관계자들도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바라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5월 31일 날 야반도주가 공개한 2023년 고교야구 탑 32, 그 2차 그 기사를 봤습니다. 고교자완 최대어 장충고, 황준서 선수가 역시 1순위인데,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그 설명이, 피치 클락 따위는 찜 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템포 투구를 자랑한다. 요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지난해 U23, 대만에서 열린 U23 대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열렸던 U18 대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거기 있는 선수들, 특히나 U23 대회에 나왔던 선수들이 가장 눈에 띄게 달랐던 점은, 네. 투구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선수들 대부분은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이너리그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피치 클락을 시작을 했고요. 예. 지난해 U18 대회에서 이 황준선 선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미국에 가서 형들이랑 같이 간 대회였긴 했지만 거기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과 상대를 해보니까 내가 이 경쟁을 해야 될 거는 같은 학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 황준선 선수가 거기서 느껴서 피칭의 템포를 무조건 빨리 한 건 아니고 원래 빨랐던 선수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빠릅니다, 피치 템포가. 제가 공을 받고 그러면 바로 던진다는 거네요. 그냥 딱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타자가 말려들기 시작하면 하다가 그냥 타석 끝나잖아요. 특히 고교야구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에서도 템포 빠른 투수가 나쁠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분명 메이저리그에서 피치 클락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게 시기의 문제지 KBO 리그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선수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는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황준서 선수 좀 더 칭찬해 주시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왼손 투수인데 지금
구속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준서 선수가. 네. 그리고 저희랑 인터뷰했을 때도 본인은 구속보다는 제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149를 던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프로에서 좀 더 이 어른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155까지는 모르겠지만 150 초반 중반까지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갖고 있는 왼손 투수라면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모든 구단이 군침을 흘릴 만한 이런 투수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고등학교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황준서 선수 역시도 자신만의 변화구를 좀 더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해요. 네네네네.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18살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하지만 황준서 선수는 프로에서 뛸 만큼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조대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랭킹 2위로 평가를 하셨고, 제가 3월달 이마트배에서 이 선수를 직접 봤거든요. 네. 와, 이 속된 표현을 좀 왁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신체 조건이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좋던데, 투타 경합 중이라는데 투수로 가능성은 또 얼마나 돼요, 이 선수는? 조대현 선수가 저희가 2월에 만나고 5월이죠. 5월에 가서 한 번 더 만났어요. 근데 조대현 선수가 얘기하는 건 체력적으로 확실히 힘이 되긴 하다. 하지만 조대현 선수는 뭐 투수로서의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타격도 만만치 않아요. 네. 거기다가 이 선수, 그러니까 투타 경합하는 선수 대표적인 올 시즌에 2명의 선수가 있는데 경북고의 전민우 선수 그리고 네. 강릉고의 조대현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의 평가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저희가 평가를 해보자면 네. 조대현 선수는 선발과 타자, 전민희 선수는 불펜과 타자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굳이 두 선수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런 식으로 어울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조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 황금사자기 때 좀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프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네. 이렇게 투타, 물론 오타니 선수 때문에 이 선수들이 투타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도 투타를 다 잘하는 선수는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추신수 선수도 있었고요.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KBO 리그 팀들이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건 육성을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투수하다가 안 되면 타자를 가고 타자하다 안 되면 투수를 가는 게 아니라 자, 투수 타자 다 시킨다.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자다. 두 번째는 투수다. 네. 이걸 정해서 이 선수를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면 안 되면 간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도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하지만 네. 글쎄요, 뭐 제 기준에서는 두 가지 다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발과 타자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일정상. 그렇죠. 예, 불펜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대현 선수는 이제 굉장히 네. 이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황금사자기 때 안 좋았던 건 이 선수가 뭐랄까 이마트배가 우연이 아니고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체력이 떨어졌다. 체력이 떨어졌다.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뭐 저희도 칼럼에 쓰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었던 순간이 조대현 선수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아무도 조대현 선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었잖아요. 네. 경주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맞아요. 예. 조대현 선수가 공 2개 던지니까 모든 이 스카우트 분들이 분주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확 좋아진 선수라는 거죠. 일단 저는 딱 최고부터 일단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예. 조대현 선수가 키가 한 1, 2cm 정도 더 컸어요. 예. 지금 193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본인은 3이라고 하는데 4일 거예요. 오타니 선수가 참고로 192입니다.
조대원 선수도 실제로 보면 좀 약간 마른 듯한데, 그렇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고등학교 선수들이 조금 마른 듯하고 큰 선수를 이제 프로에서 많이 원하잖아요. 투수 네네네. 체격으로서는. 네네. 아주 매력적인 선수긴 합니다. 다만, 역시나 조대원 선수 역시도 이 변화구의 구속을 네. 좀 더 늘려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살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지 진짜 뭐 가늠하기 힘들죠,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 세 번째 선수는 인천고의 김태견 선수 이야기입니다. 3위로 꼽았는데 황금사자기 성적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문구를 달아놨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고요. 김태균 선수는 황금사자기 성적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고요. 김태균 선수는 원래 잘했습니다. 원래 잘했습니까? 네, 원래 좋은 선수였고요. 네. 오히려 황금사자기 때 던진 것 때문에 감점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태균 선수 역시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게 부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이 선수 역시도 체력적으로나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감점 요인이 있었던 거지. 김태균 선수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52km까지 나왔어요. 네. 152.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번 그 대학과 고등학교 팀들 올스타전이 벌어졌잖아요. 대전에서. 예. 그렇죠. 근데 이벤트 대회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실점도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죠. 연장에 들어가서 무사 만루 상황에서 149를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능성이라는 건 프로 선수들은 그런 상황들 많이 맞이하게 되지만 네.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자신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149를 던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 자신의 공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상 보면 본인은 아마 선발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거우석 선수의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영상을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장내 마무리 투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만 이 역시도 이제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충구 선수 또 한 명 더 있던데 육선엽 선수라고 장충고 원투펀치. 이 선수도 계속 얘기 나오더라고요. 장충고는 원투펀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장충고는 좋은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김윤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조동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거의 뭐 1라운드급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거의 뭐 4명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육선엽 선수부터 말씀드리면 150 정도의 공을 던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체격적으로 몸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로에 가게 되면.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아쉬운 정말 단점은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같은 팀에 황준서 선수가 있다라는 게 이 선수의 최대 단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팀에 좋은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딱 정말 어려울 때 머리에 떠오르는 선수는 한두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기회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조대원 선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해 겨울까지 강릉고의 올 시즌의 에이스 후보는 육청명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예. 육청명 선수. 예. 육청명 선수가 부상이 없었다면 조대원 선수는 이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충고등학교가 워낙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예.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에이스의 이 책임감을 가질 만한 선수들이 그 책임감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거지. 솔직히 김윤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조동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육선엽 선수라든지 뭐 황준서 선수의 떨어지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네.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선수를 데리고 있는 감독은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우승해야죠. 이럴 때 우승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문고의 김희권 선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희건 선수가 원래 지난해까지는 실질적인 빅4, 넓게 네. 보면 빅4였고요. 네. 빅3 이내의 선수였어요. 네네네네. 근데 다만 뭐 올해도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값이 있는 선수는 그 이름값만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김희건 선수도 지난해만큼의 본인의 이 랭킹을 올리려면 네.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곤 선수는 뭐 좀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김희곤 선수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시면. 김희건 선수는 솔직히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사진 옆에 띄워놨는데도 상당히 좀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이 성격이 좋다라는 게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원만하다가 아니라 네. 굉장히 밝은 선수예요. 밝다라는 건 우리가 직업 야구 선수로서 무조건 이런 성격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격 있잖아요. 진짜요? 네, 어제를 쉽게 잊을 수 있는 선수죠. 오호, 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이 경기를 해야 하는데 네. 김희건 선수는 그게 되는 선수라고 보여줬어요. 김희건 선수랑도 만나봐서 긴 시간 얘기를 나눴을 때 굉장히 네네. 밝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자신감이 없는 선수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하는 건 모든 코칭 스태프와 감독이 평생 갖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는 그걸 갖고 있어요, 이미. 아, 진짜요? 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예. 다만, 하고 싶네. 거기에 당연히 이제 실력이 좀 돼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 장현석 선수, 용마고, 장현석 선수는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장현석 선수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는 뭐 저희도 이제 용마고를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었는데, 네. 장현석 선수는 뭐 랭킹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산 용마고가 황금사자에게 나오지 못했죠. 네. 그러기 때문에 랭킹이 없었던 거고요. 다만 장현석 선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랭킹 1위고요. 네, 뭐 이마트 때 꼽아주신 랭킹에서도 당연히 1위더라고요. 예. 네, 뭐 지금 현재로는 무조건 1위입니다. 근데 다만 장현석 선수에 대해서 뭐 재구라든지 뭐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도 뭐 한 3번째 말씀드립니다만 18살짜리 선수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생각한다면 네.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맞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구위라든지 이 선수의 뭐 기술적인 능력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이 선수를 굉장히 크게 보는 이유는 정말 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마운드에서의 애티튜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투쟁심, 내가 저 타자를 반드시 꺾겠다라는 그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선수는. 예. 그러니까 보면 아무리 이 고등학교 정도 레벨에서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된다라든지 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눈이 막 이 덕아웃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눈빛은 감독에게 말을 하고 있죠. 감독님, 저 좀 내려주세요가 분명히 말을 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예. 장현석 선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허. 내가 이 순간을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리고 국내 구단들도 이 선수를 진짜 이견 없이 랭킹 1위를 꼽는 거예요. 어허.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황준수 선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두 개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어때 탑5 장현석 선수 외에 또 주목할 선수 좀 꼽아주시면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황금사자기 때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못 나왔죠. 이제 부산고의 원상현 선수. 원상현 선수. 예.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 저희도 부산고에서 만나봤을 때도 이 선수의 이 달리기 능력, 이 단거리 능력은 아마 학교에서 제일 빠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거리 스프린트가 빠르다는 건 결국은 이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타자와 싸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원상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다만 이제 제구를 조금 더 잡아나가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로는 이제 대구고등학교의 홍유원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홍유원 선수도 이제 190이 넘는 신장이고요. 네. 이 선수는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다만 밸런스가 잘 잡히지 않아서 2학년 때까지는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실전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급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고3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밸런스가 거의 잡혀갔어요. 어허, 예. 140 후반대에 공을 던지고요. 네. 그리고 체형이 진짜 좋습니다. 그냥 보시면 알아요. 네, 궁금해집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홍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대구고등학교가 주전 포수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 포수의 경험이 많이 떨어지는 이 선수가 이 포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포수의 지원이나 포수의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유원 선수가 던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정말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만한 선수들입니다. 뭐 원상현 선수, 유명하죠. 그렇죠. 홍유원 선수 역시도 뭐 아직은 뭐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네. 원상현 선수의 버금가 알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통화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김민석 선수 칭찬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김민석 선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에 와서 롯데 주전을 했습니다. 뭐 김범석 선수도 아직 뭐 꽤 많이 안 나왔지만 김범석 선수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고. 자, 올해는 그런 야수 자원이 있습니까? 올해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유격수 쪽에서 좀 몇 명 선수가 보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예. 이 내야수 자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구단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선수가 정말 유격수가 가능하냐. 네, 그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명 순번은 이제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네. 가장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는 이제 성남고의 유격수를 보고 있는 이재상 선수. 네. 그리고 키가 좀 작지만 파워가 넘치는, 아마 이 선수가 서울고 여동권 선수인데 네네. 서울고 여동권 선수는 솔직히 황금사자기는 이 선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대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동권 선수, 예. 그렇죠. 서울고 여동권 선수는 뭐 약간 보기에 좀 신장이 작지만 네. 파워만큼은 서울고 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가장 인상적이고요. 성남고 이재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어깨가 강한데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 타격이 중장거리 이상을 칠 수 있는 파워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상당히 상위에 지명돼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재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장점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뷰 내에서 저희가 애티튜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예. 이재상 선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라운드 내에서뿐만 아니라 어쨌든 유니폼을 입으면 네. 파이팅이 넘치고 계속 그라운드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트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보시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재상 선수의 최대 강점은 당연히 이제 피지컬도 있고 어깨가 강하고 파워나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 애티튜드 자체가 뛰어난 선수라는 점, 이 점이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이제 대회가 큰 게 많죠. 대통령배, 홍룡기, 봉황대기 이렇게 남았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건 황금사자기와 너무 크게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사자기에 나왔던 팀들은 예.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나와서 다들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청룡기에 나오는 팀들은 예. 어쨌든 간에 한 달간의 몸을 만들고 나왔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이 구위라든지 몸놀림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물론 두 대회 다 나오는 팀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착시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금 사자기 때 뭐 145 던지고 어떤 선수는 또 어떤 선수는 성룡기에서 150을 던진다라고 해서 네. 이 두 선수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대통령 배대는 후반기 주말리그 3위 안에 들어간 팀들이 나오니까 못 나오는 팀들 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 그거예요. 이 청룡기가 벌어질 때 우리 팀은 대통령배를 못 나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여기서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잘 못하는 선수들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청룡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린 선수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직 뭔가를 못 보여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장 한 30분 정도 전화 연결을 한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것도 거의 더 자르고 한 5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네이버에서 진짜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반도주 좀 홍보를 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뭐 고교야구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는 이제 대학 선수들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많은 선수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도 좋지만 네. 지금 뭐 저희가 만났던 선수 중에 최근에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수가 이제 송원대학교, 광주 송원대학교의 정현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강야구에 나오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대학에 있는 선수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약속. 예. 제가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었지만 알찬 내용으로 꽉꽉 채웠다고 자부합니다. 윤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주 아마야구 소식도 들고 오는 정세영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